형태 질문은 부스터, 프린트 순서로 진행할게요. 자, 먼저 부스터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174번, 5번 여기서부터 번호 불러야 되지? 번호 불러보세요. 207번이요. 211번이요. 243번이요. 220번이요. 241번. 242번도요. 240번도요. 0123. 239. 일단 다 불렀냐? 자, 쌤 200, 233. 다섯 명 다 와 있으니까 3명부터 칠판, 2명까지는 개별. 자, 207번 설명 필요하다. 자, 칠판하고 봅시다. 여기다 한장 남기면 돼. 안된 또 누구야? 정미 얼굴도 못 봤는데. 자, 두 조건 A, B에 대하여 F, A, B 라고 설정을 할 때, 자, 1이거나 0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야. A가 P 이기 위한 충분. 하지만 필요는 아닌 상태가 1. 그 다음에 0은 필요 충분. 자, 그 다음에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 아닐 때 충분은 아니고 필요만 될 때, 자, 요렇게 나눠져 있는 셈입니다. 약간 느낌이 충분이면 뿌릴, 필요면 마일, 그러면은 필요 충분이면은 뿌릴 마일에서 0 요렇게 되는 느낌인데, 자, 아무튼 이 상태로 정의를 해놓고 세 집합 A, X, A, B라는 조건 PQR이 나온 것 같다. 자, P라고 하는 조건은 X가 A 교집합 B에 들어가는 조건이다. Q라고 하는 조건은 X가 A 합집합 B에 포함되는 조건이다. 그 다음에 R은 X가 A의 부분집합 또는 X가 B의 부분집합. 자, 요렇게 되면은 얘네들의 참거진 모양을 갖다가 먼저 만들어 보자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얘가 제의 시작 부분이면 다 참이 되네. 요로 가도 참, 요로 가도 참, 문제 없겠지. 맞지? P가 A와 B의 교집합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A가 A 교집합 B, A 교집합 B가 A의 부분집합이니까 X의 부분집합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B의 부분집합이 되는데 전혀 문제 없고, 합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데 전혀 문제 없다. 자, Q와 R 사이에 어느 방향으로 참이냐라는 것만 좀 마저 따져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때 X가 A의 부분집합이거나 B의 부분집합의 합집합에 포함이 안 써놨네. 부분집합이 되는데 문제가 없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Q에서 R로 가려면 딱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언제냐면 A, B 요렇게 생겨있을 때 X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Q이면 R이라는 거짓이 돼. 이되니?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경우는 없어.
오케이. P로 충분은 없다. 자, 그래서 표현을 해보자면 P이면 R이면 Q 방향으로 지금 참이야. 그게 됐니?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F P, Q 얼마야? P면 Q이다. 만 참이니까 1이야 0이야 마일이야? 1 그렇지. 자, 그 다음에 F, Q, R F, Q, R이면 자 Q, R이면 딱 여기 참인 구조잖아 그지? 맞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다. 그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F, R, P면 자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 참인 거지. 자, 여기 참인 거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이다. 자, 이거 가지고 문제가 계산하라는 대로 계산해 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할만하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207번 해결해 봤고요.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211번. 자, 211번 설명 필요하다. 따로 봐주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20번 설명 필요하다. 220번 페이지 좀 넘어가니까 좀 기다려줄게. 2명, 3명. 자, 220번 체크하다 볼게요. 우리 효주의 무의식이 안 풀게 한 이 문제. 했어요. 해결했어요. 네. 자, 봤던 문제라는 기억나요? 센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거 분명히 내가 엔진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3, 2, 30도 30도 치고 가기 너무 커졌는데 아무튼 그냥 봐.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P라고 하는 점이 있어가지고 A, B의 연장선에 수선의 발을 가가지고 M 그 다음에 A, C의 수선의 발을 가가지고 요게 N 자, 요렇게 생겨있는 그림을 주고 문제가 원하는 건 PM 분의 AB 그 다음에 더하기 PN 분의 AC 자, 최소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맞지? 최소를 구하는 게 문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AB와 AC는 길이로 숫자로 이미 나와 있는 상태지. AB는 이미 문제에서 2라고 나와 있고 AC는 문제에서 3이라고 나와 있다. 자, 그때 계속 요 모양으로 끌고 다니기가 귀찮으니까 PM의 길이를 X라고 하고 PN의 길이를 Y라고 해보자. 자, 그럼 이 녀석은 좀 줄여 써가지고 X분의 3 더하기 X분의 3이래.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 자, 요렇게 생기는 상태지? 여기까지 문제 없죠? 오케이. 자, 그리고 선생님이 전에 한 얘기가 있었을 거야. 삼각형 어떤 점에서 각 변 또는 연장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뭘 생각해 줘라? 그렇지, 오 정확해. 넓이를 생각해 줘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얘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냐면 여기 AP로다가 이 삼각형을 딱 잘라서 이 아랫부분의 넓이와 윗부분의 넓이를 갖다 구하면 그 합이 전체 삼각형 넓이로 일정하다. 요 조건식을 만들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쪽 넓이는 2 곱하기 x 나누기 2 해가지고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넓이는 3 곱하기 y 나누기 해갖고 2분의 3 y가 될 건데 이게 전체 넓이는 2분의 1에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30도 얼마야? 그렇지.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정리하자면 얼마냐? 2분의 3. 자, 요렇게 나오는 상태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x 더하기 2분의 3y가 2분의 3. 아, 분수 보기 싫었어. 자, 그래서 2x 더하기 3y는 3.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자. 요렇게 2x 더하기 3y는 3이라는 식이 있을 때 x 플러스 y분의 3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들을 일단. 그렇지, 일단 곱해요. 그렇지, 일단 곱해놔야지. 인수이 잘했는데 왜 질문이야? 아, 인수이 질문 아니야. 인수에서는 안 들었어? 누구였지? 3명이었는데? 3명도?
아 요렇게구나. 오 이선이 절대부터 좀 해. 이거 셀에서 아 쌤에서 설명 들어서 기억이 나서 야, 봤던 문제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구나. 처음 보는 문제가 어려운 거고. 자 일단 곱해야 돼. 여기까지 합돼? 자 그럼 이 곱해놓은 상태에서 선택이야. 산술기하냐 코시냐? 지연아 뭐로 할래? 쓸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산술기하로 풀어줄게요. 나라면 100번 코시 수발이 좀 어떻게 쓸 거지만 자 산술기하로 풀려면 일단 뭐래? 전개를 해. 그러면은 요렇게 곱한 게 4가 되고 요렇게 곱한 게 9가 되고 얘는 상수로 그냥 따로 그냥 식단 만들어 놓고 계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게 x분의 6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게 y분의 6x가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산술기하는 어디만 들어가면 돼? 여기만 산술기하 들어가주면 되지. 맞아. 자 그래서 얘는 이상이다라고 할 때 여기 일단 13 써놓고 더하기 2하고 루트 한 다음에 얘네 곱하면 얼마야? 자 요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얘가 얼마로 나오냐면 6, 22, 24 이렇게 나오잖아. 아직 답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우리 목적은 여기만 목적인데 자 이게 얼마라고? 3이라고 그치? 그러니까는 얘를 3으로 나눠줘야 우리가 목적한 이 녀석의 최소값이 되는 거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3분의 25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220번 해결해 봤고요. 넘어가 볼게요. 절대부수 문제라 당연히 손든 사람 중 한 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인천이 잘 풀었다. 좋아. 자, 넘어가서 233번 설명 필요하다. 2명. 2변은 개별로 보기로 하고요. 넘어가서 238번 설명 필요하다. 238. 한 명. 요거는 따로 봐주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239번 설명 필요하다. 2명이야. 요거에 따로 보기로 하고. 자, 240번이 설명 필요하다. 240번. 매번 다르지만 계속 2명이네. 자, 240번. 일단 따로 보기로 하고요. 자, 241번 설명 필요하다. 2명. 아, 휴주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됐구나. 휴주가 이거 똑같은 모양 질문했던, 이게 인선이가 똑같은 문제지만 인선이 해결됐구나, 그러면은. 오케이. 자, 따로 봐주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42번 설명 필요하다. 먼저. 제 손 든 거 안 든 거? 안 든 거? 일단 따로 봐주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243번 설명 필요하다. 먼저. 자, 3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변평면에 기울기가 A인 직선 L과 기울기가 B인 직선 M이 1x-1 더하기 y-3의 제곱은 1의 넓이를 4등분을 한다. 직선 L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S1 직선 M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S2 라고 할 때 S1 더하기 S2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문제가 있다. 이게 직선 L하고 M이 원의 중심을 통과한다는 말을 갖다가 해줘야만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4등분 아니다. 직선 두 개로 4등분을 하려면 중심을 통과할 수밖에 없구나. 직선 두 개로 4등분을 하려면 중심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 자, 왜 그렇게 되냐면 직선 두 개가 4등분이면 직선 하나는 2등분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직선 두 개로 4등분이려면 하나는 반드시 2등분을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지금 중심 1,3 여기가
에서 직선 하나가 기울기가 0에서 3 사이로 지나가면 나머지 직선 하나는 반드시 수직으로 지나가야 넓이를 나눈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원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 나머지는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가 1,3이면 요 정도 느낌? 얘가 지금 원점 통과하는 건지 아닌지는 그냥 모르는 거고요. 지금 x축, y축, L로 둘러싸인 삼각형이려면 얘가 지금 이거 기울기가 지금 3보다 크구나. 기울기가 3보다 살짝 작으려면 요 정도 느낌으로 와서 여기가 S1. 오케이. X축, Y축으로 둘러싸이고 요렇게 S1.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요렇게 M은 수직으로 가서 M이 돼야 되겠고, 그러면은 요렇게 요 넓이가 S2. 자, 요렇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지. 맞니? 자, 그래서 S1 더하기 S2의 최소값. 기울기가 A짜리 직선 A가 0에서 3 사이. 그걸 좀 이용을 해야 되겠는데. Y는 A, X 마일 뿔 3. 그럼 거기서 Y절편은 마이너스 A 뿔 3. X절편은 어떻게 되냐? A마 3 나누기 A분의 A마 3. 이렇게 되지? 아니. 자, 그러면은 S1은 자, 밑변 길이가 요거 부 뒤집어야 돼. 왜 이거 음수야 지금? 맞니? 그래서 A분의 40, 3마 A. 거기에 높이가 마 A 뿔 3 나누기 2. 자, 요렇게 들어가서 S1이야. 자, 그래서 이 S1이 2A분의 부를 정리하자면 3마의 3마의 A마 3의 제곱. 자, 요런 상태고요. 자, 그럼 S2로 가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지. 점은 똑같고요. Y는 마이너스 A분의 1에 X 마일에 뿔 3. 자, 그러면은 Y절편이 3뿔 A분의 1. 자, 이렇게 될 거고, X절편이 계산이 피곤한데 3A 더하기 1. 오케이. 3A 더하기 1. 자, 이렇게 X절편 나오고, 얘네들은 둘 다 양수야. 오케이. 자, 그래서 S2는 밑변이 3A 플러스 1, 높이가 A분의 3A 플러스 1 나누기 2. 자, 그래서 지금 얘도 2A분의 3A 플러스 1의 제곱.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S1 더하기 S2를 정리하자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이냐면, 전개해가지고 숫자 되는 애들은 숫자하고, 그 다음에 A가 분자에 있는 거, A가 분모에 있는 거, 요렇게씩 정리하자라는 걸로 보여. 오케이. 자, 그래서 전개해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2분의 1은 바깥에다 내놓자. 바깥에다 2분의 1을 갖다 내놓고, 이따가 분배해가지고 정리 예쁘게 될 수도 있고. 자, A제곱 A 약분해서 A 마이너스 6A 약분해서 6, 그 다음에 플러스 9A분의 9. 자, 이게 S1에서 전개하면서 나온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S2에서 전개하면서 나오자라고 하면 9A 뿔 6 뿔 A 분의 1. 자,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됐나요? 원래는 2차식으로 나온 건데, 그 분모 A를 갖다 한 발로 이렇게 딱 나눠주게 되면은, 분배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될 거란 말이지. 자, 좀 여기서 누구는 사라져주냐? 지금 606. 사실 이거 남아있어도 계산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거든요, 상수가. 그런데 얘는 사라져서 좀 더 계산이 깔끔해지게 정리되는 모양이고요. 자, 그래서 2분의 1에
10a 더하기 a분의 10. 자, 이렇게 됐거든? 그럼 얘를 10을 바깥으로 꺼내서 5 곱하기 a 플러스 a분의 1. 자, 요렇게 들어가는 게 좋겠어. 그럼 이제 뭐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생긴 모양이. 그치, 산술기하로 마무리하면 되는 거지. 문제가 a가 0에서 3단위가 양수잖아, 그치? 산술기하로 마무리하는데 문제 없겠고, 자, 5 곱하기 2 루트 1. 자, 요렇게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최소값은 10이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부스터에서 질문할 것들은 먼저 다 봤고요. 심화 프린트로 넘어봅시다. 심화 프린트는 평소에 교재 만들듯이 그렇게까지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지는 못했기 때문에 자, 오타나 오답 같은 게 좀 껴있을 수 있습니다. 붙여야 수 있는데. 자, 내신기출 심화 프린트. 물론 심화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었을 거야. 슬슬 풀리는 문제도 있었을 거고요. 자, 여기서 이거는 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 번호 불러봅시다. 32 27 52 딱 50 47 그리고 27번 지금 시중교재 문제가 아니라 기출문제라는 거지. 어느 학교 기출일까? 분명히 이거는 트러블을 일으켰을 것 같아. 27번.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집합의 성질이라는 것을 연산 법칙으로다가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 여집합의 성질이라고 하는 걸. 연산 법칙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는 여기서 나와 있는 5개 중에 여집합의 성질이라는 말 제외하고 나머지 4개가 연산 법칙이야. 교합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드모라는 법칙. 얘네들이 연산 법칙이 맞는데 여집합의 성질을 연산 법칙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답에 여집합의 성질을 끼워 넣어야 이게 답이 맞는단 말이지. 그래서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고요. 그냥 해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에 A 합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시작을 A 합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꿨어. 여기 들어간 법칙이 무슨 법칙이야? 여기 들어간 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로의 위치를 바꿨어. A 합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게 무슨 법칙이냐? 그치,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어떻게 바뀌었냐? A와 A 여집합 합집합이 U로 바뀌고 B의 여집합 이 부분이야. 법칙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따로. 여집합이다 보니까 A와 A 여집합이나 합집합이 U가 되는 건 되게 당연한 건데 이거를 갖다가 끼워 넣어야 답 개수가 맞게 내놔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시험이기 때문에 여집합의 성질이란 말이 여기 있어. 그러면 혹시 나 썼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집합의 성질을 갖다가
실제 법칙으로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맞은 사람은 조용히 넘어가는 거고 틀린 사람은 학교에 항의하는 그런 문제가 될 거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나요? 여집합의 성질을 갖다 법칙으로 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기가 좀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가 U가 되는 건 이제 포함관계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으로 어떤 법칙이라고 할 만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게 어떤 법칙이라고 할 만한 게 아닌 것처럼 얘가 이렇게 되는 것도 여집합의 성질인 건 맞지만 이걸 법칙이라고 말하진 않는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아무튼 27번은 그랬다. 자, 넘어가서 32번 설명 필요하다. 자, 32번 2명. 자, 승우가 32번이 질문 설명이 필요할까 안 할까? 안 갖고 와가지고. 자, 일단 지금 승우가 의사표현을 못한 상태니까 여기 프린트에는 2명인 거 칠판에 다 잘 적어가지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승우는 잘 받았다가 나중에 집에 와서 프린트 확인해가지고 아 내가 이거 맞았던 문제가 틀렸던 문제가 확인하시고요. 안 가져가지고 그것도 숙제 검사할 때 확인해보니 안 갖고 왔네. 오는 길에 선생님 저 프린트 없어요. 미리 또 속이라도 그러고 몰랐던 거지 그렇지? 타임이랑 같이 해놨네. 자, 임의의 n개의 집합 A1, A2, A3 하면서 AN이라는 n개의 집합이 있다. 집합을 여러 개를 쓰려다 보니까는 그냥 요렇게 번호로 ABCD라는 집합 이름이 아니라 그냥 번호로 매겨서 집합했는데 문제는 약수 집합, 배수 집합 이런 말 없었으니까 그냥 어떤 번호 집합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K가 4 이상일 때 집합 AK는 AK-1과 교집합 AK-2와 합집합 AK-3.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A4라는 집합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A3과의 교집합을 해야 돼. 누구랑? A2와 A1의 합집합이랑. 자,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구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정의를 하면 A5와 같은 집합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A5는 누구와 같을 것이냐? 계산 노가다 느낌이 물씬 풍기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은 A5는 예를 들어서 A4 한 거를 갖다 재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A4 교집합 A3 합집합 A2 자 이렇게 되겠어? 맞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A4 자리에 얘를 대입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정리를 시도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의 문제로 보여. 자, 그래서 정리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A3 교집합, A2 합집합, A1 자 요렇게 해놓고 다시 교집합, A3 합집합, A2. 자, 어떻게든 얘네들을 갖다 좀 만나게 해줬으면 하는데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겠냐?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결합법칙은 이 가로를 그냥 풀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거든.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도 교집합이고 여기도 교집합이니까 순서를 A3의 교집합, A3 합집합 A2 요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교집합 A2 합집합 A1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야. 이해되나요?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서 여기도 A3이 있고 여기도 A3이 있으면 무슨 법칙이지? 생긴 거는 분배 법칙처럼 생긴 모양이지만 여기 집합 똑같은 게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으면은 이걸 갖다 분배 법칙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쓴다? 그치 흡수 법칙을 쓴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뭐가 되게 돼 있어? 그냥 A3이 되게 돼 있지. 맞니? 자, 그래서 요게 뒤에 교집합 A2 합집합 A1 이렇게 됐으면 A3랑 똑같네.
맞지? 자, 그래서 답은 3번 A 4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요런 내용이었다. 넘어가 볼게요. 자, 47번 설명표라 47번. 하며 요거는 개별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자, 50번 설명표라 50번. 하며 요것도 개별적으로 보기로 합시다. 자, 52번 설명표라다 52번. 요것도 한 명이네. 자, 개별적으로 보기로 하고 그럼 오늘 개별 시간 좀 넉넉하게 가지기로 하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진도를 이제 집합을 나가게 되다 보니까 승우는 그동안 블랙랩을 좀 풀고 계시고요. 오케이. 개별 지문할 때는 승우부터 먼저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거? 그러면 함수로 넘어가서 이 함수 진도 나가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었는데 한 번은 안 끝낼 것 같고요. 두 번에는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역함수가 빠지면서 한 번에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좀 많네요. 자, 그러니까 뒤에 우리 역함수 부분이 빠지게 되면 교재에서 꽤나 상당수가 빠져가지고 실제로 128초까지만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함수 숙제는 조금 적게 나가게 될 거고 분수 숙제는 조금 적게 나가게 되고 기말 때 써야 돼요. 기말 때 식세로 주겠지. 버려도 되죠? 버려도 될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짝짝 찍고 버리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집에 가서 바닥에 종이들이 널브러지게 하지 마시고. 자, 89쪽에 244번을 봅시다. 자, 어려워서 고른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인 내용 설명을 위해서 고른 겁니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자 라고 나와있고 정의 여기 x바 0 이상 x 3 이하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치 여기 자 y바 마이너스 3 y b 이하 자 이렇게 돼있다. 자 수빈아 정의역이 뭐냐? 정의역 왼쪽. 자, x 값이 될 수 있는 집합이지. 오케이? x 값이 될 수 있는 집합. 오케이? 휴지야. 공격과 치역의 차이가 뭐예요? 설명하기 힘들어. 지금 설명되나? 아니요. 이선이 설명되나? 자, 국력은 y값이 될 수 있는 후보 전체죠. 맞지? 치역은 실제 함수값으로 사용되는 집합이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범위로 나와 있으면 뭐랑 지금 똑같게 되냐? 최소, 최대랑 똑같은 얘기다. 2차 함수 최대 차수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는 지금 2차 함수 최소값이 마3이고 최대값이 b다를 가지고 a, b로 확정을 해라. 그러니까 최소값이 마3이로 a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 a를 이용해서 최대값 b를 확정을 할 거야.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서 대칭축 어디 있어? x는 몇? 2가 범위 안에 있어? 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2에서 최대야 최소야? 최소. 그렇지. 자, 그래서 F2를 계산을 하시면 4마 8불 A 그래서 얘가 A마 4 얘가 얼마나 되냐? 마 4. 너희들 풀이랑 좀 다르지? 죄다 완전 제곱식 만들고 있던데 여전히 완전 제곱식 안 만들어도 돼.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대칭축 위치 찾아가지고 어차피 찾아야 되잖아. 어차피 찾아야 되니까 그거 먼저 찾아가지고 완전식 제곱식 변형할 것 없이 그냥 바로 대입해버려도 된다고. 그게 더 빠르다고. 중학교 때 생각 근데 잘 안 버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 시간상 이게 더 빠르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A가 얼마로 나와요? 1이라고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대칭축의 x는 2에 있었으니까 0하고 3 중에 어디서 최대가 나오게 돼 있어? 자, 그래서 f 0으로 가면 그게 a인데 1이야. 맞니? 그게 문제에서 필요한 뭐야? b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a 값도 찾고 b 값도 찾았다. 자, 이거 가지고 더해달라고 하니까 더하면 답이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보다 3번이네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어려운데요? 아, 왜요? 3번 치고 어려운데요. 한대부고 3번 치고 이 정도 난이도인 거 처음 봐요. 자, 뭐 그런 거고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대부고 30초 컷 문제가 2개 정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 외엔 대부분 한 1분 이상은 걸리는 문제들로 구성이 된다고. 쉬운 문제들도 다. 기본 계산량은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고요. 자, 넘어가서 90쪽에 24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번이니까 30초 같은데요. 이거는 1번이니까 30번 돼요. 자, fx는 설명에 30번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시험 문제로 푼다고 30번이 된다는 얘기고. 자, gx는 x 세제곱 플러스 11x. 자, 여기서 f와 g가 같은 집합이 되려면 뭘 잘 조절을 해야 돼? 정의역을 잘 조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오케이? 같을 수밖에 없는 정의역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 정의역을 어떻게 물어봐? 개수로 물어본다. 이거 뭐야?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얘랑 같은 값이 나오게 하는 그 x좌표를 찾는 거고, 그거는 결국에 3차 방정식을 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6은 0. 자, 그럼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게 된다 라고 하면 답은 7개가 될 것이고, 중근이 하나 껴가지고 2실근이 된다. 그럼 답은 3개가 될 것이고, 한 실근과 두 원조는 3중근이 된다. 그럼 답은 공집합이 안 되니까 1개가 될 겁니다. 이해되니? 자, 이게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말을 문제가 써주는 게 책임이거든요. 의무예요. 없어도 그래도 공집합은 제외합니다. 정의역이 공집합이 되는 함수는 없어요. 함수가 정의가 안 돼버리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정의역은 원래부터 공집합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조립제법이 1에 떨어지지. 1 마육 11 마육에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6 빵. 자, 실제로 이 인수분해 돼서 풀리긴 하는데 이거 끝까지 풀 필요는 없어. 뭐냐면 이게 서로 다른 두식은 나오느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얘 서로 다른 두식은 나오니? 그게 혹시나 1에 겹치진 않니? 아니지. 그러면 결국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기 때문에 2의 세제곱 빼기 1 해가지고 7개다. 이래니? 요 정도면 30초까지 가능하지. 내용 파악이 충분히 잘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해되나요?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럼 당연히 오래 걸리게 되는 것이겠지만, 이렇게 딱 보자마자 문제 뻔하네 하고 들어가게 되면 3초 안에 가능하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기출문제는 아닌데 어려워할 것 같아서 92쪽에 258번 좀 보도록 할게요. 얘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굉장히 낯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 함수 fx가 fx 플러스 2는 fx 플러스 1 빼기 fx고, 그 다음에 f1은 2017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 문제가 원하는 건 f2019 더하기 f2020 그 다음에 더하기 f2021. 자, 일단 첫 번째는 이 모양에서 보면 이 오른쪽에 마이너스 fx를 딱 좌변으로 넘겨주게 되면 얘하고 합이 얘와 같다는 식을 만들 수 있어.
얘를 딱 좌변으로 넘겨주면 1 작은 수, 1 큰 수, 가운데 수. 이해되니? x가 1 작은 수, x 뿌리가 1 큰 수, x 뿌리 1이 가운데 수.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이 녀석을 2배의 F2020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F2020의 값을 구할 수 있으면 거기다 2배로 답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근데 이걸 갖다가 1부터 차례차례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하면 뭔가 벽에 막히는 느낌이 들어. 왜 그러냐면 F1 값은 있는데 F2 값이 없어가지고. 자, 1 넣어서 자 F3은 F2 빼기 F1. 일단 여기가 2017인 거 알지만 우선 일단 둘게요. 자, 그럼 여기서 F4는 F3 빼기 F2 맞니? 이대로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나는 뭐가 들어 이렇게 쭉 쓰면 수열해서 이거 한꺼번에 다 넣으면 딱 처리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안 돼 그게. 안 먹혀. 이게 사라지는 게 이렇게가 막 사라지고 여기가 그대로 다 남아있게 되거든. 안 먹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더 해볼까? 라고 하게 되면은 F4는 F-1 이건 돼. 여기서 뭔가 좀 느낌이 오는 거야. 어? 아, F-가 아니라 마이너스 F지. 요건 됐어. 비슷하게 또 될래나? 여기를 4로 시작하면 4, 5, 6 F6은 F5 빼기 F4 F7은 F6 빼기 F5 이렇게 넣으면 F7은 마이너스 F4 맞니? 마이너스 F4면 이게 다시 얼마야? 그렇지. F1은 F7과 같아. 순환성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계산을 똑같이 한번 또 하게 되면은 뭐는 F13은 F7과 같고 F1과 같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될 거다 이거야. 이해되니? 그럼 몇마다 다시 반복이 되는 거야? 그렇지. 6마다 반복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할 일은 뭐냐면 2020을 6으로 어떻게 해? 나눠. 거기다 뭐가 필요해? 나머지가 필요하지. 그치? 그래서 2020을 갖다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만데? 오, 좋아. 자, 그러니까 얘가 뭐랑 똑같냐? 2F4랑 똑같은 거야. 아닌 수다운 못 구해. 아닌 수다운 못 구해.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2020으로 좁혀주지 않으면 이거 못 구해.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F4니까 나온다. 어디 있어? 요 녀석을 통해서 얘가 마이너스 2017이지. 이해되니? 그럼 답으로 나오게 되는 건 마이너스 4034냐? 맞냐? 오케이. 마이너스 4034. 자, 2017년 문제인가? 아무튼 어떻게 된 건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99쪽에 264번 볼게요. 너무 뭔데? 자, 이번에는 정의역이 x가 x 바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 이렇게 됐는데 공역은 실수 전체에서 fx가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였는데 얘가 1대1 함수. 그러니까 단답형 2번이 이 정도면 객관식 풀기에는 미리 풀만한 문제지. 그러니까 단답형 1, 2번까지는 보통 풀만한 경우가 많으니까는 미리 해두는 게 좋다. 뭐 그런 얘기기도 하고요. 3, 4, 5번 중에는 어디에 어려운 게 있을지 모르니까 읽어보고 아 얘는 할만하겠어 하는 애를 먼저 해두는 거고 아 얘는 못할 것 같아 라는 애는 일단 지켜두는 거고 그런 겁니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보통 할만한 문제다 이거야.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2차인데 1대1 함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딱 하나야. 대칭축이 범위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물론 범위 끝에 걸려있는 것까지 가능해.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건 대칭축이 마이너스 1 이하로 내려가던가 대칭축이 3 이상으로 가던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으로 보면 얘가 달라져. 여기에다 추가로 시작점 끝점이 치역 양끝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 오케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기는 한데 이해되니? 근데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니까 여기만 맞으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녀석 대칭축 얼마야? 5k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2분의 k가 마이너스 1 이하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k가 3 이상이거나 그럼 여기서 k가 2 이상이거나 여기서 k가 마이너스 6 이하이거나 할만하지? 맞지? 단답이 이 정도 2번 이 정도면 4점 정도는 그냥 먹고 들어올 수 있겠지 그지? 자 1학기 때 단답형 전멸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겠죠? 슬픔 갑자기 생각났어. 김명은 단답형 1번 맞아온 사람이 없어. 다 기억나요. 처음에 잘못된 답 또는 말도 안 되는 답 이 둘 중에 하나를 써가지고 처음에 맞았다가 틀린 사람 또는 처음부터 틀린 사람 처음에 틀린 사람 다 확인했지 1번도 뭐라고 썼니? 너 1번 뭐라고 썼니? 다 이상하다. 이번엔 학교에서 처음에 답지가 잘못 나오든 맞게 나오든 어쨌든 간에 단답형 1, 2번 정도는 다 맞아 봅시다. 솔직히 안 어렵게 나온다 1, 2번 정도는 귀찮을 수는 있는데 괜찮아요. 아니 나 능수하고 답이 나오고. 짜증날 수 있지. 짜증날 수 있는데 맞아 봅시다. 자, 쉬는 시간 하고 일단 함수 오늘 예정은 일단 305번 풍을 좀 적어요. 냄새부터 봐요? 어? 오늘 테스트 안 봐요. 진짜 뭐 금요일에 보는 거 아니야? 나 진짜 금요일에 안 그래도 생일인데 학원 오는 거 억울한데 시험하지 말고 진짜 싫어. 나 때문에 영상 고침 안 해서 안 돼. 물론 마음은 되게 힘들어. 아니 나 진짜 생일에 왔는데 내가 여기서 시험 보고 앉아있어야 9점 받을 거야. 9점. 아니 15점 받을 거야. 15점. 나 금요일에 시험 15점 받을 거야. 이제 가져오시겠지. 우리 이거 물만에 바빠서 나가자. 맞아, 너무 좋아. 먹었어요. 과자 먹었어요. 쌤 안것이야. 아 진짜 오늘 벌써 하고 싶어. 근데 질문이 퀴즈 내기. 질문이 되지만 아니, 저기서 근데 4개나 나오고 이거 중에 얘는 되게 좋고 얘는 뭔가 되게 많이 풀어봤거든.
4개가 다 말한다는 거 아니야? 교실에 아마스빈 8개 정도가 미친. 우리도 말하자. 쌤 아마스빈 사주세요. 몇 번가? 아마스빈 먹으면 잠이 깰 것 같아요. 야 여기 지금 268번 있어. 나 그래도 안 근데 쌤 졸았어. 아마스빈 못 사시나 봐. 정차 없네. 안 졸았어. 잘 그렸다. 나는 아니 이게 못 쌤한테 얘기 야 안 이거 해. 뭐? 지금 68번이야. 시에만 졸았어. 우리 지금 179도. 말도 안 되는 170. 아니 네모 빌런. 3교시에 가야지 좀. 야, 2023년이지. 모르는 거야 쟤는. 원. 아니 저걸 왜 물어봐? 이럴 수가 없네. 9.11 테러 22주년이야? 9.11 테러. 영광을 빕니다. 9.11 얘가 인스타에 9.11 테러 22주년 올려서 아니 그거 아니 근데 왜 9.11 우리가 한 아니야. 제가 하트 눌러 다음 시간에 들어봐. 나쁘지 않아. 가자 가자. 야, 지금 가야지. 아 지금 에바 있네. 귀여웠다. 여기 있다. 빨리 너 하트 눌러. 그래. 고맙대. 아 봐도. 너 완전 지만 씨. 잘 뻔했어. 나도 잘 뻔했는데 누가 왜 그래? 내가 뽑았지. 근데 오늘 되게 피곤한 분위기. 나도 오늘 여기서 쌤이 이게 뭐야? 아너 우리 과자 얻어먹으러 여기 왔는데 다시 가. 과자가 없잖아. 과자 사 먹어. 김인선. 누가 생일이야? 뭐야? 민선이. 누가 생일이야? 생일이야? 금요일 생일 축하해. 생일이야. 우리가 사과하자. 금요일에 야, 까먹을 거 과학책이 이렇게 적었다. 근데 금요일에 시험 보기 싫어. 너도 과학책이 너가 이렇게 적으세요, 이렇게. 3인칭 3인칭. 아니 인선이는 뭔가 그 괜찮은데 채은이는 채은이. 자기는 좀 너무 채은이 개쩔어 지금. 너도 그림 잘 그린다. 귀여운이. 약간 초등학생 중에 되게 그림 잘 그리는 애가. 아니, 은서는 안 돼. 이상해. 은서. 초등학생 때만 이런 거 했어. 그치 내 거지. 아니 확실히 얘 과학책에 이렇게 써놨어. 이런 거 하늘의 하늘색 아니고 다음 거는 지혜야. 아 몸은 항상 있었어요. 이제 뽑았네. 뭐 하시는 거죠? 내가 인형이? 아니 나 물지는 있어. 아씨. 야 물지시다. 물기도 기준이 이랬어. 이걸 뭐 싶어? 찌르기가 왜 있어? 공명한에 인물이 없네. 빨리 가 얘들아 우리 과자 먹어야 돼. 은서야. 아니 우리 수업 시간에 이러면 이러면 내가 교실 앞에 대기 타고 있어. 물어봐. 유치가 먹냐? 나 이거 블라에서 아무도 안 읽어도 돼. 야, 가자. 튀김 발가락이 쌤이 내 과자 발가락이 맞아. 과자는 다음 쉬는 시간이야. 애들 과자 먹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도용쌤 사주세요. 우리 반 가서. 도용쌤 우리 학교 잘 사주시는데. 저번에 음료수 사건의 범인은 병용쌤. 병용쌤이 진석쌤 반에 사주려는 거였어. 영웅쌤이 진성쌤 반을
그러니까 그 두 분이 그만큼 친해. 그러니까는 진성쌤이 되게 인기가 좋잖아. 그러니까 진성쌤 보러 교무실 오는 애들이 많잖아. 그런데 이제 병쌤이랑 진성쌤이랑 되게 걔는 붙어있다 보니까 걔네들이 다 병쌤하고도 인사를 하고 이렇게 친해지고 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걔네들이 한테 한번 사주고 싶어서 병쌤이 거기다 배달을 시키는데 병쌤 수업이 그 전날 여기였던 거야. 근데 거기 주소를 안 바꿔 놓은 거야. 그래갖고 여기를 거쳐서 갔던 거야. 범인은 병쌤이었어. 그렇지. 병쌤한테 우리만까지 사달라고 그랬지. 자, 일단 함수 몇 문제만 더 보고, 몇 문제? 하나, 둘, 셋, 넷, 네 문제만 더 보고, 오래 기다리고 있는 승우를 위해서, 잠깐만, 5문제인데. 몇 문제만 더 보고, 오래 기다리고 있는 승우를 위해서, 개별 질문으로 넘어가기로 합시다. 아니가 좀 끊을까? 5문제 하고 나면 쭉 개별 질문이에요? 사실 또 그렇게 수업하기도 좀 그렇잖아. 자, 그러면 3문제하고 개별 질문 한 다음에 2문제하고 4교시는 쭉 개별 질문 하는 걸로. 자, 한 3문제하고 2교시 쭉 개별 질문 하고 3교시 한 2문제하고 그 뒤로 쭉 개별 질문 하는 걸로. 어쨌든 자지 않아. 아, 차라리 자, 100쪽에 268번 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처음 봤을 때는 당황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번호도 5번. 자, F는 1대1 대응. 그 다음에 G는 상등함수. 그 다음에 H는 상수함수였어요. 그리고 가족권에 이거 변형해도 보통 이거 가족권은 거의 숫자만 바뀔 뿐 똑같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누구부터 봐야 되느냐? F야 G야 H야? G부터 봐야 됩니다. 이 값이 얼마다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G뿐이에요. 그래서 G4, G가 상등함수인데 능상. 오케이. 그럼 여기서 F는 뭐만 나오게 되는 거냐면 F2는 4. 이거 함수값 하나만 나오는 거지만 이거 덕분에 HX는 끝난 거야. 상수함수니까. HX는 쭉 4야.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마지막에 H4 같은 걸 물어보는데 자, 그것도 얼마를 물어봤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H4도 4야. 자, F4를 갖다가 나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F2 더하기 F6은 F4. 자, 요렇게 나와 있는 데서 우리가 어느 값을 알아? F2 값을 알지. 그래서 얘가 4라고 들어가면 여기는 4가 위치가 확정이 됐고 남아있는 2와 6으로 왜? F는 1대1 대응이니까 한 번씩만 쓸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2와 6을 여기에 적당하게 배치를 시켜야 돼. 방법은 요렇게 들어가는 거 말고 없지. 자, 이런 식으로 해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필요했던 F4 값은 6이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F4 더하기 H4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기는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익숙해지면은 별로 안 어렵게 할 수 있겠지, 그치? 얘는 익숙하면 30초 컷이다. 안 익숙하면 그렇게 일찍 끝나지 않지만. 자,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272번 볼게요. 자, 얘도 익숙해지면 30초 컷 되는 녀석이다. 단답형 2번 얘도. 이 정도 단답형 2번이면 단답형 2번 또 거저 오는 거지. 자, 얘가 말하는 건 이번엔 1대1 대응입니다. 그런데 정의역이 실수 전체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공역과 치역을 맞춰주기 위해서 특별히 애쓸 필요 없어요. 오케이. 1차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1대1만 맞으면 자연스럽게 1대1 대응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형의 실수 전체라서.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만 맞춰주면 되냐? 기울기만 맞춰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거를 갖다가 열심히 불편하게 범위 나눠서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기울기는 3마티하고 3뿔티하고 두 개밖에 없거든. 이해되니? 그래서 얘네 부호가 어떻게 되면 끝나? 그치, 같으면 끝나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곱하는 풀이가 가능한 거야. 같다로 끝나는 거니까. 왜 저번 테스트에 봤던 거 최소값이 존재하도록은 최대값이 존재하도록이었나? 이렇게 생겨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곱해서 0보다 작다로 문제를 풀거나 이하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얘는 얘대로 그냥 0 이상, 얘는 얘대로 0 이하로 풀어야 된다. 이거 그냥 곱해서 푼 사람들 선생님이 따로 지적을 해줬죠. 맞지? 사실은 인선이 빼고 다 이거 곱해서 풀었어. 인선이만 따로따로 풀었어. 지난주 테스트, 지난주 월요일날 봤던 테스트에서 서술형에 있었어. 최대값이 존재하도록. 아무튼 얘 같은 경우에는 곱셈으로 가능한 거야. 왜? 뿔뿔이라도 되고 마마라도 되는 거거든. 이해되니?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부호 변경되는 것만 조심해 주시고요. 오케이. 이걸 갖다가 t마 3으로 바꿀 때 t마 3 t 풀 3으로 바꿀 때 부호가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하는 거. 오케이. 자, 그러니까 t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솔직히 익숙하면은 헷갈리지 말면 안 한 것이야 이거. 이거 읽자마자 이 줄로 바로 나올 수 있어.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너희들도 충분히 가능할 거야 이 정도까지. 자, 그렇게 나오는 상태니까 범위를 구하시오라서 그냥 답이야. 단답형이니까 문제 읽고 바로 답지에 답 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야. 이해되니? 오케이. 자, 요런 것이었고요. 한 문제만 더 보고 개별 질문합시다. 누군가 심화 프린트에서였나? 질문을 해가지고 이거 엔진에서 봤는데?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부스터에 또 있어! 라고 얘기한 문제 277번입니다. 근데 아마 엔진에 있었던 문제도 278번일 거야. 근데 거의 똑같이 생긴 문제거든요. 자, 집합 X는 1, 2, 3, 4. 자, 요렇게 되겠고, F2는 2를 만족하는데, 전부 X에서 X로 가는 함수고요. 그때 GX는 함수값이 아니라 그래프로 줬어. 자, 전체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이 조건은 그래프로 주는 게 좀 더 편한 문제인 것 같긴 해. 그래프로 주는 게 좀 더 편해 보인다. F2는 3. 그 다음에 F3은 2. F가 아니라 G지 지금. G4는 다시 3. 자, 이게 Y는 GX 그래프다. 자,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HX를 만드는데 HX는 FX가 될 때도 있고 GX가 될 때도 있는데 어떤 쪽? 큰 쪽, 작은 쪽? 큰 쪽. 오케이. 큰 쪽이 나와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였고요. 자, 거기서 문제 마지막 조건이 HX가 1대1 돼요. HX 1대1 대응. 자, 요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가 먼저 확정이 되냐면 문제에서 F2가 2라고 있었어? 근데 그림이 이 모양이야? 아무튼 자, 그러면은 F2는 2고 G2는 3이니까 G2는 3이니까 H2가 얼마가 돼? F랑 G 중에 큰 거 3. 자, 그 다음에 누굴 봐야 되냐면 여기를 봐야 돼. 자, G4가 3이니까 H4가 3 이상이어야 되거든. 보다 큰 값을 가지게 돼 있으니까 F4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H4는 3 이상이어야 돼. 맞니? 그런데 1대1 대응이잖아. 맞아? 그런데 여기서
H3이 이미 3으로 결정이 됐지. 그럼 H4가 3일 수 있냐?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H4가 뭐만 가능해? 4만 가능해. 그럼 H에게 3, 4는 이미 솔드아웃이야. 오케이. H1하고 H3은 1, 2 중에 가져가야 돼. 자, 그럼 여기 이제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 때문에 여기 요거 때문에 요거 두 개 때문에 자, G1은 1이고 G2는 G3은 2잖아. 그래서 H1은 1 이상이고 H3은 2 이상이라 해야 돼. 맞니? 자, 그리고 여기서 누가 먼저 결정이 되는 거냐면 H3은 2 이상인데 이미 3, 4 쓰고 있어. 남는 게 누구밖에 안 남아? 2밖에 안 남는 거지. 그럼 여기서 H3이 2 확정, 여기서는 H1이 1 확정이 됩니다. 이래니? 자, 그럼 여기서 다시 F1은 1이어야만 하는 거고, 여기서는 F1이 2 이하가 될 건데, 문제에서 그러니까 F1은 안 물어봐. 확정이 되는 F1만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원하는 게 F1 더하기 H4, F1 더하기 H4. 자, 그래서 F1은 1확정 1, 그 다음에 H4는 4확정 4. 자, 요렇게 얘기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되는 값이 남아있기는 한데 그 녀석은 문제가 물어보지 않는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여러분들의 선배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문제예요. 충분히 다 이해되고 있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2교시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개별 질문들 한 다음에 3교시에 또 번째 맞아보도록 합시다. 고득점 뭐야 너? 승마지 배웠어? 내년에 해줬는데 만들었어요. 전 예체능엔 재능이 없거든요. 온갖 예체능에 재능이 없어요. 온가? 네. 나 미술이 있었거든요. 근데 재능 없어서 맞았어. 자, 두 문제 정도만 더 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쭉 문제 푸는 시간 넉넉하게 주고 자, 개별 질문도 하고 합시다. 그러면 또 빠른 사람 숙제 다 끝내고 집에 가는 사람 나오는 거 아니야? 나이 없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지연이가 끝낼 것 같아요. 좀더 조절하자 지연아. 뭘 또 적당히 한다고 끝내고 가면 좋지 왜? 자, 279번 봅시다. 수업하는 중에는 수업에 집중하시고요. 자, E 마이너스 절대값 X. 자, 요렇게 돼 있고, 자, T 이상 X T 플러스 2 범위에서 최소 GT 함수 GT를 구하시 5가 서술형 8번 문제였대요. 2019년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 사실은 이게 이 수하에서보다는 나중에 수투에서 되게 중요한 유형이거든요. 수투에서. 그러니까 최소값 그래프를 그려서 그 녀석의 미분 가능 불가능을 따지는 그냥 그런 형태로 나오는 문제 유형이 수투에서 되게 중요한 유형인데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 예행 연습이라고 하기에 여기는 수투도 아니고 수한데 아무튼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fx 그래프를 갖다 먼저 좀 이용을 하고요. 자, 그래서 fx 그래프는 지금 어떻게 생기게 되어 있느냐, 요렇게 여기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 여기 마이, 자 요렇게 생겨 있는 그래프지. 이게 y는 fx 그래프. 이렇게 되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 범위가 간격이 지금 2를 유지하면서 가게 되는데 이게 범위가 바뀔 때 이 간격 2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범위가 바뀌지 않을 때는 간격이라는 게 그냥 안 중요한데 어떤 거냐면 자, 여기서 요렇게 충분히
t가 작을 때 범위가 이렇게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프가 요만큼만 있다라고 했을 때 최소값이 여기서 나오게 되지. 맞니? 자, 그러면은 이 값은 뭐가 되냐면 ft거든. t 들어가고 t 플러스 2 들어가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t는 ft. 그러니까 t가 충분히 작을 때에는 그냥 이 fx 그래프에서 문자만 t로 바꿔주면 gt 그래프가 되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냥 그대로 써도 되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t 값이 이제 충분히 크면, 여기서는 사실은 이 0보다 크면 이미 충분히 큰 건데 정확하게 위치가 바뀌는 건 여기서 바뀌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걸 찾아주는 게 이 문제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가 t가 들어가고 여기가 t 플러스이니까 이 최소값은 ft 플러스 2가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gt는 ft 플러스 2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식으로 써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문제에서 함수 gt를 구하시오 라고 하게 되면 답으로 쓸 때 gt는 아직까지는 중간 과정이야. ft로 쓰거나 ft 플러스 2로 쓰거나 범위를 나눠서 이렇게 두 개로 쓰게 돼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식을 완성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될, 아직 범위가 안 나와. 지금 완성. 자, 범위 완성한 다음에 요거 식을 갖다가 t를 갖다가 t를 집을 건지 t 플러스 1을 집을 건지 결정을 해서 보호를 그대로 풀 건지 반대로 풀 건지 결정을 해가지고 써주게 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내용이 이미 좀 나와 있는 생각 10까지 정리를 해도 되긴 하겠구나. 자, 그럼 여기라고 하게 되면은 t가 충분히 작을 때라고 하면 절대값 뭐 반대로 나오겠지. 맞니?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t 플러스 2. 자, 요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t 플러스 2를 갖다 집어넣기는 하는데 요렇게 이쪽으로 넘어와서 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얘가 그대로 풀리게 될 거거든. 그래서 마t의 뿌리. 자, 요렇게 생길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맞는 범위를 써주면 되는 거거든. 이해돼요? 그럼 범위가 언제 어떻게 바뀔 거냐 라고 하게 되면은 얘하고 같은 값을 가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야. 오케이? 같은 값을 가질 때 식이 바뀌게 돼 있다. 이해돼요? 최소니까 왼쪽 게 작다가 같다가 오른쪽에 작은 걸로 바뀌게 되잖아. 맞지? 같을 때를 기준으로 식이 바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럼 그 같을 때라고 하면은 그때 이 간격이 2라는 게 중요해서, 자, 요 간격이 2인데 그게 y축 대칭을 이용하자면 여기가 얼마나 해야 돼? 대답해줘. 왜 못하는데. y축 대칭 이 간격은 2, 이 왼쪽은 그치 마이너스 1, 이 오른쪽은 1. 자, 그러면은 얘는 t가 1이고 t 플러스 2가 1일 때 식이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걸 풀어도 어차피 t는 몇으로 나와? 마이너스 1로 나오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얘가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t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자, 등호는 어느 쪽에 넣어도 돼? 사실은 둘 다 넣어도 돼. 오케이. 답지에 뭐라고 나와 있던지 간에 사실 별 상관이 없어. 이해되니? 자, 어쨌든 t 플러스 2는 이 식이 바뀐 이후에 전부 다 부호가 양수로 나오는 쪽에, 그대로 나오는 쪽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 t는 여기 바뀌기 직전까지 이 식이 다 전부 다 여기 부호 반대로 나올 때 들어가는 게 맞으니까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게 된다. 이해되시나요? 사실 이거 가지고 뭔가 더 시켜야 의미가 있는데, 자, 그래프로 얘기를 해보자면 마이너스 1이냐? 그냥 마이너스 t야? 아, 2 빼기구나. 2 빼기.
자, 201이 아니라 202네.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되면은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는 원래 그래프 그대로 이런 느낌이고요. 마이너스 1 이후에는 얘를 다시 보면은 뭐로 볼 수 있어? 평행이동으로 볼 수 있지. x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만큼 요렇게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요렇게 들어가는 걸 무엇으로? 평행이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니? 자, 나중에 여러분들은 3차 함수 또는 4차 함수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통해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미분 불가능한 점을 찾거나 최대치수를 구하거나 등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2차 함수 때 있지 않았나요? 이거? 있었던 것 같지 않니? 2차 함수 때 2차 함수 최대치수 할 때 요렇게 되는 거 중간에 잘라가지고 노노노노 이렇게 그려갖고 사진은 여기가 최대 너 이거 하지 않았어? 수상할 때? 기억 안 나? 네. 자, 아무튼 실제로 수투에서 미적분 문제를 풀면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기출문제는 아니고 출제 예상 문제 중에 한 문제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302번. 자, 절대값 들어간 그래프에 대해서 일반론 자체를 좀 까먹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 절대값이 들어간 그래프의 일반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이너스 1, 2, 2. 자, 요렇게 그려져 있는 y는 fx를 가지고 자, 문제가 제시한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보자 라고 하는 건데 자, 기억에 y는 절대값 fx 어떻게 했었냐 y가 0 이상 fx가 0 이상인 자리는 그대로 그려지게 되고 맞지? 이 아래로 내려갈 부분만 자 여기를 어떻게 하게 돼 있어? 요렇게 접어 올리게 돼 있지. 일단 문제 없나요? 자, 어떤 느낌이야? X축 대칭 느낌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맞니?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럼 기억은 난 말이었지? 자, 니은에 y는 f 절대값 x 자 요렇게 나와 있으면 어디를 기본적으로 그리게 돼 있냐 x가 0 이상인 자리를 기본적으로 그리게 돼 있지. 자 그러니까 여기를 요렇게 여기 2 여기 2 이 부분을 그리게 돼 있지. 맞아. 그래서 얘는 무슨 대칭 느낌으로 왼쪽을 그려줘? y축 대칭 느낌으로 왼쪽으로 그려지게 돼 있지. 자 그래서 요렇게 여기 마이너스 2 요렇게 그려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니은도 맞는 말 문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바라는 그래프는 뭐였냐 라고 하게 되면은 y는 절대값 f 절대값 x의 다시 절대값. 자 그러면은 얘는 위에 거를 갖다가 조금 활용해서 오케이 재활용을 해서 그러니까는 이 위에 녀석의 바깥에다 절대값을 씌운 게 디귿이다 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자 위에 그려진 그림에서 어느 부분은 자 함수값이 0 이상인 부분은 자 마이너스 2, 2, 2 자 요 부분은 그냥 그려놓고 아니 여기 이쪽 부분을 어떻게 그리게 돼 있어? 요렇게 접어 올려서 그리게 돼 있지. 아니 자 그래서 디귿은 문제가 그려준 그림이 틀렸는데요. 오케이. 자 문제가 그려준 그림의 정체는 누구냐면 절대값 y는 fx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디귿 보기에 그려준 그림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자 얘를 누구랑 비교하냐면 보통 기억이랑 비교를 해요. 기억이랑 비교를 한다. 그러니까는 얘도
fx의 절대값 치는 거랑 y의 절대값 치는 거랑 같은 말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x축 대칭이라는 걸 똑같은데 대상이 달라. 대상이 다르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y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그래프를 달리 그리게 되는 거고 얘는 fx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부호를 달리 그리게 되는 건데 자, 그럼 그거는 근본적으로 y는 fx라는 이 등식에서 fx와 y가 원래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여기서는 같은 값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함수의 그래프라는 의미 자체가 y라는 문자가 등장하면서부터 그래프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해되니? 함수값을 y좌표에 찍을 거예요 라는 뜻이다. 이 y는 fx라는 것 자체가. 이해되니?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fx의 절대값을 찍은 걸 함수라고 취급할 거예요. 그리고 그 y좌표를 그 함수값을 y좌표에 찍어주세요 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fx의 함수값 중에 y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fx의 값을 함수값으로 y좌표에 찍을 것이고 y가 음수일 때는 부호를 반대로 해서 y좌표에 찍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거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는 y랑 fx랑 분리된 상태에서 그대로 그래프가 y가 fx랑 같다는 걸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한 상태에서 오케이? y좌표를 찍을 때 y가 양수인 0 이상 x축 윗부분은 그냥 함수값을 y좌표로 쓸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고 이해되니? y좌표가 음수로 나올 때에는 fx를 음수로 전환해서 그래프의 좌표를 찍을 거예요 라는 뜻이 된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x축 대칭이 된다라고 해도 자, 여기는 똑같이 그려진다라고 하는 건 얘랑 마찬가지이기도 하지만 오케이. 여기서 대칭이 되는 대상이 얘가 대칭의 대상이 돼서 요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얘가 위하고 아래로 모두 그려지게 되는 그래프가 되게 돼요. 이해되니? 자, 그래서 디귿에서 문제가 그림을 그려주는 녀석의 정체는 이거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리고 한 김에 하나 더 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면 절대값 y는 f 절대값 x. 사실 이것은 별로 안 헷갈려. 근데 이거 들어가가지고 이거 그래프 그려서 문제 풀 때 너희들이 아 몰라요, 기억 안 나요, 못 풀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x랑 y랑 모두 절대값이 쳐져 있으면 어디를 그리냐? 일단 1사분면만 그립니다. 1사분면만 그려요.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그래프는 다 어떻게 됐는데 다 x축 다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x축 대칭, y축 대칭,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x랑 y랑 모두 절대값이 들어간 그래프의 특징. 이해되니? 자, 요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형태로도 많이 나오냐? 절대값 y는 절대값 x 마 1 뭐 요런 거 해가지고 절대값 x 플러스 1 뭐 요런 거 해가지고 보통은 넓이 구하는 문제는 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이 도형과 이 도형으로 둘러싼 도형의 넓이 또는 이 안에 또 원을 내접시키기 뭐 등등의 형태를 물어보기도 하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다 1사분면을 먼저 그린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을 그려주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한 대 문제가 가우스 문제는 안 나오지만 절대값 문제는 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자주 간간히 나오기 때문에 자, 요렇게 요 절대값이 들어간 그래프 내용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진도 여기까지 하고 개별 질문하는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쓰러지지 말고 수업 시간에 자는 거 아니야. 문제 푸는 시간 줬을 때도 수업 시간에 자는 거 아니다.